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인사. 예,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하루도 비오고 비온 날입니다. 더군다나 역사적으로 우리 민족사적, 세계사적 입장에서 보면 1919년 만세운동이 일어났던 때로부터 딱 101년이 되는 2020년 금년 만 2년이 되는 해가 이제 앞으로 딱 오늘로 말미암아 20일 남았습니다. 20이라는 숫자가 어떻게 보자면 1919년 19이라는 숫자는 어떻게 말하면 구세대적 마지막적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20이라는 숫자는 새로운 시작 20세기, 21세기로 넘어가는 대단히 중요한 기기가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게 2020년이 몇 세기요? 2020년이 1919년이 20세기고 2020년이 2000년이 넘었으니까 2000년이 바로 21세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21세기의 첫 해가 역사적인 첫 해가 거의 다 마무리되어가는 중요한 날이기 때문에 말하자면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새로운 세기 21세기를 맞는 마음의 출발점을 얼마나 우리가 준비하고 완성하고 계획을 세우고 자신 있게 그 가속도, 속도, 템포를 유지해 갔느냐 하는 문제가 우리가 생각해야 할 중요한 이 한 해를 21세기의 첫 해를 마무리하는 자세로서 우리가 가져야 할 공부의 자세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생각해다 보니까 20세기 겨우 지나고 21세기 내가 사냐 못 사냐 했는데 21세기 와서 지금 21세기에서 20년을 지나고 22년을 맞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뭐니 해도 참 복 있는 우리가 복 있는 사람들이다. 복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형님 앞에서 아무가 묻혔어. 죄송합니다만 복이라고 한 것은 그저 화합하고 좋고 즐긴 것이 아니라 고통과 어려움과 또 어떤 사명감을 수행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다가 그것이 실패된 것이 아니라 어떤 적합도를 체험했다고 그러면 챌린지 앤드 레스폰스 거기에는 시련에 대해서 적응 능력을 가지고 왔고 응변력이 생겼다고 하면 거기 말하자면 공격에 대한 방어와 균형이 이루어졌거나 공격에 대한 방어와 균형을 조금만 앞섰다고 한다면 그건 성공한 것이란 말이에요. 져버렸다고 그러면 그것은 비참한 패배죠. 그런 점에서 보자면 고통이 시련이 많이 있었을수록 그것은 새로운 발전 계기가 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뭔 말씀 드릴까 하고 생각하냐면 자꾸 잔소리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이거 나도 저로서는 인생에 관한 근본 문제가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정사님 고 범대순 교수님이 딱 나이로 해서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보다 한 그냥 뭐 딱 20세 20살 우기였던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금년에 맞죠? 20살 어딘가 아니 10몇 살 돼갔구나. 그분이 내가 지산초등학교 6.25 때 6.25 후에 이제 내 아버지 납북대 가신 후에 담임으로 우리 4학년 담임으로 오셨어요. 내 방으로. 그때 우리 아버지 지산초등학교 그 맨바닥에다가 그 허스른 책상 복 있는 놈은 책상 앉고 그러면 우리가 앉고 그러면 땅바닥에 앉고 그 공부했지. 근데 거기서 오셔갖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제자들한테 생기 희망을 주는 얘기를 하셔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내가 너희들 담임 맡았다. 오늘은 새롭게 그 각오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하는 참고가 되도록 위해서 내가 너희들한테 재밌는 얘기 하나 해서 하셨던 제일 첫째 담임으로 모셔갖고 이 얘기 하셨던 이 얘기가 바로 빅터 유고가 얘기하셨던 레미제라블 짠발짠 얘기입니다. 그 어떻게 보면 기현 인연이 그게 짠발짠이 어려운 집안에서 집구석이 가난하고 더군다나 못 먹게 되니까 그 동생들 먹여 살리려고 짠발짠이 어린 짠발짠이 빵집이가 빵 도둑질하고 오다가 잡혀갖고 그 다음에 감옥살이 하고
방 하나 두 개가 훔치다가 잡혀갖고 감옥살이 해갖고 4년 살고 그러고도 또 나 동생들 걱정 잡고 나가갖고 또 훔쳐갔다 또 잡혀갖고 5년 살고 또 잡혀갖고 또 4년 살고 그래갖고 10년인가 13년인가를 그렇게 3번 빵 도둑질 하다가 살고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 감옥살이 끝내고 나와야겠다 그래갖고 끝나고 나와갖고 하지만 감옥살이 13년 14년 후고 어린 사람 나왔으니까 나이는 먹었지만 그때 갈 데도 없고 뭣도 없고 먹고 살아갖고 그러니까 어디로 가나 들어보니까 그래도 그때 제일 잘 산 사람들이 사는 데가 어디냐면 성당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신부 있는데 그거 뽀짝거려갖고 가서 알랑거리고 막 기도하고 냈더니 신부가 좋게 봐갖고 너 이거니라 그러면 이름은 밥이랑 먹여주마. 그래서 이제 신부 밑에 들어가 뽀짝거리다 보니까 가만히 보니까 신부 주변에 성당이가 뭐 많이 있거든. 그놈 훔쳐서 팔아먹으면 집안 식구들 빵이다 사주겠다. 그래갖고 그놈을 살짝 모르게 몇 가지 훔쳐갖고 오다가 그 팔아먹으러 갔다가 잡혀갖고 거기 그 성당에서 나온 것이고 저 훔쳤대 뭐 성당에 나온 그 성물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디서 났냐? 그렇게 성당에서 갖췄다고. 왜 어디서 났냐? 얘 신부님 주소 얻어갖고 왔습니다. 거짓말하지 마라. 그래갖고 신부 대조하러 이제 잡혀갖고 갔으니까 너 이런 훔치는 도둑놈 잡아갖고 왔습니다. 그리고 성당에서 보고 신부가 훨씬 말씀이 야 이놈아 그런 거 갖고 가서 돈 몇 푼이나 받겠냐. 내가 너한테 준 놈 좋은 놈 예수님한테 바친 하느님한테 여호와한테 바친 은초 때 그런 거 갖고 가서 팔아먹었으면 이거 식구들 상당히 빵도 죽고 싶게 그런 갖고 가라는데 안 가져가고 새끼야 저 헛소리 너무 갖고 왔냐? 내가 줬어 그것은 이 좋은 놈 줬더니 참은 못 가져갔는데 여기까지 갖고 와. 그리고 은초 때를 다시 더 보태갖고 신부님이 줘. 그 신부님 이름을 나 어렸을 때니까 든 거예요. 기억나는 게 미리엘 신부님이에요. 그때 처음 들었던 그 미리엘 신부님에 관한 얘기를 내가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 감옥살이 가고 또 갈 줄 알고 던져 떨고 있는 장마짜리 미리엘 신부님이 은초 때까지 여러 거 갖고 가라는 게임을 그런 거 갖고 와서 돈도 안 돼 갖고 와서 니그 식구들 빵 몇 개 사는 거냐 이거 여러 거 갖고 와. 그래 두어서 아이고 알았습니다. 그러고 와서 짬바짜리 그 후부터서 나는 나쁜 짓을 하려고 했는데 적극적으로 나를 인도하려고 이런 일을 하신 분이구나 해갖고 위에 신부님을 생각하면서 다시 도둑놈 마음을 고쳐먹기 시작하고 그 후로 짬바짜리 어려운 상황 속에서 더 적극적으로 신부님 마음을 뻗다갖고 좋은 일을 하자고 살다 보니까 지금 가족들은 감옥살이 한동안에 다 깨져버렸고 거기서 불쌍한 애기들 딸 삼고 동생 삼고 해갖고 지내면서 특히 그 지기 가난한 집 부모도 없는 집 딸 하나를 따가지고 고제트라고 하는 딸을 양녀를 삼아가지고 뒷발을 현대고 얘기를 한다고 그래요. 그것이 바로 이제 처음으로 범대선 선생님께서 담임 선생님 드셔갖고 했던 얘기입니다. 그 범대 선생님하고 관련된 얘기 이제 하자고 부탁드렸던 그래갖고 야 범대 선생님은 가만히 보니까 누구 시켜서 뭐 만들어보고 싶은데 그 양반이 고려대학 영문과 저걸 보고 댕기다가 유교 나버리니까 올라가도 못하고 내려도 못하고 그래서 갈 데 없으니까 결국은 학교도 못 가고 신청해갖고 지산초등학교 초등학교 선생 임시선생이 그게 그때 임시선생 선생감 없으니까 뭐 되지 경동한 대학 영문과 그 학생인지 그래서 고려대학 영문과생한테 내가 고등학교 지산초등학교 4학년 때 그냥 담임 밑에서 배우면서 5학년 올라가고 그때 전교 항상 그 시골에서는 학예회 하잖아요. 학예회 때 그냥 말하고 누구 이제 두 분이 경쟁자가 돼갖고 1등하려고 방법을 시대니 그때 지산초등학교 학예회 그 6.25 전쟁하고 미국 남북 전쟁하고 연결되는 것을 가지고 주제를 가지고 그 양반이 연극을 만든 것입니다. 그 바로 말하면 아브라함 링컨이 북두에 있어서 연합조의 대통령 할 때니 그게 이제 나는 그 끌려갖고 한 전쟁에 이제 북두 군대에 이제 그래도 마음이 좋아갖고 인기도 있고 그렇게 맨 좋은 일 있으면 적극적으로 한다고 그래갖고 뛰어다니다가 어려운 처지에 있는 동료들 다치고 못하면 내가 뒷바라지 한번 다니면서 결국은 어떤 하나가
전쟁 중에 다친 놈이 그놈이 보초를 써갖고 있어. 그래 그놈 짜는게 네가 가, 내가 대신 쓸게. 그래갖고 나는 이제 보초 대신 쓰고 있다가 보초 쓰고 있다가 꾹떡꾹떡 잠이 들지 않니? 보초 잠이 들면 이제 저기서 와갖고 가만히 가고 아무 근데 대답 안 하면 이제 거지에 글로 이제 다시 보초 의무 위반하면 적군에서 공격당하면 부대가 다 전멸하니까 전부 보초가 잘못하면 사형이에요. 그래 나는 이제 그 군법에 의해서 사형 선고를 받은다고. 그렇게 되니까 이제 주변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몸을 던져서 좋은 일을 하고 또 다친 친구를 위해서 대신 보초 선 놈을 사기시키면 안 된다 그래갖고 다음날 역판장을 받고 해갖고 대통령한테 탄원을 해. 그 탄원서를 내 그때 이제 동생 삼은 집안 동생 된 여학생 이제 이영순이라고 놈이 이제 가서 이제 탄원서를 대통령한테 냈지. 대통령이 안 되지 그럼 사형 집행한데 야 나를 살리기 위해서 대통령이 국정모자를 쓰고 그 대통령이 바로 뭐냐면 우리 동네 가난이 대장간집 아들 어려운 상황 속에서 지갑질 몰래 말하면 한경도에 산 양반이었는데 어려가지고 와서 우리 동네에서 대장간 하던 집 아들이요. 나보다 나이가 2살인데 제일 똑똑하고 그런데 그럼 똑똑하니까 우리 반 반장이요. 내가 공부를 1등한 게 내가 부반장이고 그 가한테다 뜯으러 맞고 살아. 그런데도 둘은 이제 그렇게 사이가 좋았어요. 그 부반장 나는 야 시계 가. 아야 나 괜찮아. 옆에서 있고 지냈는데 그래도 나는 면장집 아들이라고 대우를 받고 가는 대장간집 아들이지만 내가 그걸 제일 둘이 좋아하니까 꼭 학교 가라면 대장간집 가고 우리 가고 가자. 그럼 나 데리고 다니고 있다고. 그 이제 그 군통 모자를 쓰고 내가 이제 사형 집행을 당하고 있는데 그 극적 대목이 뭐냐? 사형 당하기 전에 마지막에 소망이 뭐냐? 그리고 어머니 이런 생각이 노래 한 잔 흘러나온 것이 이제 유명한 뭐 포스트가 같이 그 유명 램프 이너 케빈 램프 이너 케빈이라고 유명한 노래 있어요. 초라한 산꽃집 기차 안에 등짝불 켜놓고 기다리는 저무는 노리 엄마 얼굴 내 아들 돌아오고 기다리고 그것도 이제 범죄 선생님이 번역한 내용이에요. 그 노래를 마지막에 이제 청산 당했는데 죽기 전에 노래 어느 끊어보니 끝납니까? 그렇게 마지막에 그 그리운 고향집 어머니 그리운 어머니를 질기들게 빼고 있다가 마지막에 이제 노래 끝나면 이제 그렇죠 그래갖고 이제 집행 하면 이제 그때 극적으로 거쳐 보고 있는 동안에 국정모자 쓴 대통령이 저기서 쏘지 마라고 나타나고 이제 극적으로 나를 살려. 나를 살렸던 그 같이 다녔던 그 대통령은 그가 이번에 아파하고 죽으려고 왔다 산다가 병원에 있어요. 그 몇 번 전화를 그렇게 안 됐니 이번도 된다고 안 돼. 지가 아들만 받아.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 저런 일을 생각하다 보니까 나는 이제 나하고 제일 친하게 지냈고 나는 이제 말하자면 면장집 아들에게 그 광주수방학교 그때 들어갔고 그때 지시를 받지만 아이 중학교 시험이라도 보장받아 대장님이 집에서 어떻게 학교 보낼 능력이 없잖아요. 그렇게 나 같이 없으니 못 가야 그 말 못하고는 느닷없이 야 이 새끼야 약 올리러 왔냐? 그러면 내 엉덩이를 바로 톡 잡으러 야 이 새끼야 그때는 지금 이 새끼가 안 해. 그때는 이제 같이 나이가 2살 차이가 있어서 막 야 이 새끼야 장난 말고 먼저 내가 시험만 봐라 새끼야 방법이 씨 모르게 새끼 나 약올이야? 쫓아가고 나 안 맞으라고 도망가면서 내 똥대표를 바로 차면 새끼야 시험만 보다 제가 가라 새끼야 그렇게 보냈던 그런 후로 그 친구는 집이 어려우니까 대장간에 적었어 시골에서 그 결국 광주 양봉시장에 여기 돌아다니면서 점토백이 신분권 하고 다니고 싸전 먼전 닭전 다 돌아다니고 하다가 고생하도 그 전빈씨 옛날 말하면 양녕대군 파에 그지 봐 자존심이 있으니까 꾹꾸려갖고 그 자기 자신 지켜서 그래도 어쩌고저쩌고 해갖고 양동시장에 하나 야채 가게를 마지막에 인생에 얻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거기를 이제 한 번씩 가면 아침에 야채 가게에서 큰 트럭으로 그 채소, 무, 배추 그런 것들 2트럭씩을 거기서 경매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수입은 나보다 훨씬 더 낫지. 교수보다 낫지.
그러나 그 친구 가슴속에는 무엇이 있냐 하면 학교 자기는 못 되겠는지 내 새끼는 학교 좀 보내야겠다. 내 새끼는 교수 한 번 만들었으면 한이 없었다. 그래갖고 이제 나를 만나면 아야, 아이 장학장 우리 새끼 대학원 보내서 돈도 이제 복과대학생이 그 말하면 고창현 선생님 제자에 그러는 거야. 아이 어떻게 교수 좀 되게 방법 좀 생각 좀 해봐라. 그러면 나도 먹고 살기 어려운 상황에 어떤 교수가 미친가? 그런다고 해서 내가 해서 볼게. 그러면 이제 거짓말이 돼.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 교수 그거 하면 못 내야. 야 새끼야 너는 교수고 학장한테 그 앞당이 같지. 나는 우리는 그것이 얼마나 하늘같이 부러워진다. 그래서 내가 말 좋아하는 사람 변석이야. 어이 정봉이 성은 아침이면 파란 생동하는 비타민을 갖고 광주 시민들한테 두 첩, 세 첩씩을 공부하고 있는 불교 이론으로는 자네야말로 불교 이론으로는 천사고 보살이고 기독교로 오면 자네는 이 고향 사람들 생기를 살리는 천사네. 보살 역할, 천사 역할을 형은 하고 있는데 나같이 쌈에가 공기 갖고 뜯어먹고 공기 오고는 못되니까 같이 선생을 만들어 할까? 훨씬 형이 나보다 더 중요한 짓거리 할게. 그런 소리 하지 마. 야 이 새끼야 네가 나 양동시장에 장터백이라고 나 너냐? 그래서 또 이제 성질내고 또 그렇게 지냈던 분이. 예, 그 생각 때문에 내가 만약 경우에 이정봉 그 친구가 병원 간다면 그거를 위해서 그 사람을 수강하기 위해서 근라도 써야겠다. 그래서 초등학교 연극 때 내가 사형 집행당할 때 나를 살렸던 국동모자 가서 쏘지 마라 그래서 나를 구제했던 대통령 지냈던 분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걸 한번 써보려고 해서 내가 촉구를 잡아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야 문득 머리에 떠오르는 것이 뭐냐면 이런 인연을 맺었던 분이 누구냐 하면 내 은사님 그 범대수 선생님 아시죠? 그래서 오늘 범대수 선생님 얘기를 아주 중요한 얘기를 또 한번 지난번에도 했지만 하려고 합니다. 그 범대수 선생님은 야 우리나라 시인들 중에서 제일 뛰어난 분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제일 사랑하는 것은 광주 동쪽에 있는 무등산입니다. 왜 무등산을 사랑하냐? 무등산 속에는 바로 당신이 생각하는 대로 민족 의식도 있지만 우리 한반도 힘도 있지만 민족 정기가 서려 있는 아까 얘기했던 거예요. 민족 정기가 서려 있는 무등산 영산이니까 영산은 바로 뭐냐면 우주 기운여가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는 좋아해서 항상 간다고 했죠. 그래서 그 양반은 무등산을 몇 번 댕겼냐 하면 1100번을 댕겼어. 범대수 교수가. 자네 이제 민족적인 생각이 자네한테 도움이 되는 얘기예요. 예. 여보세요? 여보세요? 전화를 해도 그런 거야. 그런데 그분이 이제 딱 이제 90세란 말이에요. 89세예요. 그때 89세 된 양반이 작년, 재작년이니까 전작년이니까 무등산을 당신은 산에 오래 댕겨나서 범같이 달리고 댕기지만 그래도 눈 오는데 산등을 올라가다 보면 미끄러지면 다쳐. 그래갖고는 한 번은 이제 무등산 올라가고 눈이 오니까 좋아서 막 뛰어가시다가 미끄러져 자빠져갖고 다쳤어. 너 이제 90세 가까운 양반이 다치면 뼈다 깨져버리지. 금방. 그럼 이제 다쳐갖고 집에 오니까 몸이 불편하니까 기침이 나오니까 그때 그 아들 범대수 교수 아들이 범희승 교수가 육과대학 교수고 화순병원 병원장을 하고 암대에서 그암 치료 저기서는 제1자예요. 그 아버지 위해서 당연히 그냥 아버지 조심해라 그러셨을까? 아이야 어쩌라냐 기침 좀 해라. 괜찮더라. 그래갖고 보호한다고 따뜻한 데 계시라고 했는데 보니까 벌써 기침 나오기 시작하는데 감기인 줄 알았는데 그게 폐렴이요. 그러니까 데뷔한다고 폐렴 치료한다고 하니까 폐렴이 아니라 벌써 폐암으로 바꿔요. 90 가까운 그런 모양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악성이 되어가지고 고통이 오기 시작하니까 막 몰핀 주사를 놔도 안 나요. 보니까 한순간에 그 노인이 폐암이 3기가 되어버려요. 나중에 3기 악화가 돼요. 그러니까 폐암 3기가 되면
고통이 말로 할 수 없는 고통이 얼마나 한 고통이냐. 마귀가 먹어치는 단말마라고 해. 마귀가 사람 먹어칠 때의 목칼 맞을 때의 고통이라고 해서 폐암 3길 단말마저 고통이라고 한다니 단말마저 고통을 느끼는데 아무리 수한 방법을 뭘 피고 뭐 해도 그냥 그렇게 마지막에서 이제 검사 선생님 보고 아들하고 둘이 부자간에 보듬고 아들이 세상에 여기까지 교수란 놈이 아버지 고통하는 내가 치료를 못해드리 자식입니까? 그때 한 유명한 말씀이 있어. 나는 처음에는 내 고통인 줄만 알았다. 그랬더니 내가 세상에 와서 가기 전에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고통, 예수님이 겪었던 고통, 부처님이 겪었던 고통, 모든 성자들이 겪었던 고통은 그 양반들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 돈 벌기 위한 고통이 아니냐니. 그분들의 고통은 뭐냐? 자기가 자기 사랑하는 모든 세상의 생명체들, 중생들, 남의 고통을 다 자기가 안으려고 하는 그 고통이다. 그 남의 고통을 다 안으려고 하는 성자의 고통이라는 뜻을 내가 말하자면 폐암 3기의 말기 고통을 통해서 깨달아가면서 처음에는 앞으로 죽겠더니 나중에 느끼고 왜 세상에 하느님이 내한테 이 죽기 전에 마지막 그 성자의 체험의 기회를 깨달음을 나한테 주셨네. 내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냐. 그러면서 당신 아들을 붙잡고 고통을 얘기해. 예수가 세상에 네 아이가 세상에 와서 하늘로부터서 성자들이 겪었던 그 고통을 치료의 의미를 내가 알고 가야 하겠다. 참 내가 이 세상에 와서 원도 한도 없이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가야 한다. 이 뜻을 꼭 지어내야 할 거 아니냐. 너 뜻 깊이 생각해 나와. 고통이야말로 하늘이 내려주신 가장 큰 은혜라는 사실을 깨달아. 그 얘기를 하셨단 말이야. 알았습니다. 명령해라. 그리고 이 얘기는 꼭 이 환담형한테 꼭 전해라와. 그것이 마지막에 이 사랑은 계단 쪽에서 내가 대표격에 내한테 남겨주시고 가셨던 고통이 의통이다 하는 은혜라는 의미를 깨닫게. 야, 말로와 그런 줄 알았어. 이번에 이 장수모 급격히 간암 치료 다 됐다고 했는데 그 다음에 겨울에 우리 좀 바깥에 놀러 갔다 왔단 말이에요. 그때 이틀 동안 비워놨더니 뒷발이 잘못해갖고 이쪽 요 당뇨증이요. 당뇨 중독과 동물이 생겨갖고 급작스럽게 마비가 와버려. 그래갖고 나 도착해갖고 복귀 14일 이상해. 그래서 이제 이용 동생 의사한 동생한테 좀 알아봐라 그랬더니 이용 동생이 와서 오늘 안 되겠으면 큰일 났습니다. 새벽에 저놈 허구회를 불러갖고 어디로 보내냐면 전남대학교 응급실로 보내니까 응급실 그때 전부 다 코로나 환자들은 안 돼. 그래갖고 화순병원 그 정신과 그쪽에다 응급실에다 넣어갖고 새벽에 아침에 7시 반에 멤버를 불러갖고 옮겨갔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나는 이제 그 응급실에 들어가니까 또 들어가도 못 오잖아요. 거기는. 그래 그거 갔다가 3일 나흘 만에 살아 나왔어. 그때 문득 머리에 떠오른 것이 뭐냐. 검대승 교수님 은사님 하셨던 말씀이지. 고통을 통해서 나는 내 고통이 아니지만 그 고통을 통해서 내가 집사람하고 한마음 한뜻이 되지 않니? 공동운명선택해. 그래서 그 고통이야말로 고통은 고통인데 고통의 의미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은혜로구나.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연결시켜주는 은사님 한 분 내가 또 고향 부친 은사님 모시고 있었다는 사실이 얼마나 복이냐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보자면 근래 집사람이 아파서 그걸로 인해서 겪고 있는 속상한 대목들 뭐 여러 가지 많지만 그런 것들을 다시 생각해 보면 80 넘어서 이 삶의 의미를 그전에 몰라. 그래서 즐거운 것만 아니고 삶의 의미를 다시 뼈저린 의미들을 느끼게 하는 것이야말로 이것이 의총이로구나 하는 것을 그때 생각했던 얘기를 하려고 해서 그 글을 요즘 한 번 더 쓰고 있다는 말이다. 예를 들면 이런 것들 생각해 보자면 삶의 의미란다거나 공부한 것이란다거나 하는 문제는 좋고 출세하고 돈 잘 벌고 뭐 이명박이 맹키로 돈 모아놓고 대통령 감옥하면서 감옥 살고 이런 것하고 달리
운전 뛰어 들어가면서 그 안에 있는 그 처절한 절실한 의미들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깨달아가는 과정이 인생의 중요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느꼈다는 얘기를 하면서 왜냐? 그럼 아침에 일어나서 인슐린 놔주고 혈당 재보고 그 다음에 마사지 해주고 그러고 나서 이제 밥을 얻어먹고 그러고 뛰어오다 보니 늦어서 오늘 제대로 밥 못 먹고 와서 뛰어와서 딱 시간 된다고 이제 한 2분 늦었잖아 오늘이. 오늘 김 여사는 2분 늦었지? 그래서 그러나 이런 것들이 오히려 휘황찬란하게 그 크리스마스 트리 위에서 끼럭끼럭 한 것하고는 달리 훨씬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면서 그런 뜻에서 보자면 여기 말하자면 삼국 연의도 끝을 가면서 보자면 그 절실하게 망해가는 과정 그런 과정들을 어떻게 수습해가려고 몸부림 치고 있는 모습들이 더 교훈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다가 이 얘기가 들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금 어디서부터 해야 하냐 하면 저는 그래서 이제 실은 요 끝에까지 한 2번 더 읽었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끝에 부분들이 그렇게 그 문제를 마지막에 죽기 전에 마무리해보려고 애를 쓴 대목들이 보여서 그것은 출세해갖고 천하 통일한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 있어서는 최선을 다하는 자세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해야 할 것인데 오늘은 그래서 지난번에 황충이가 정군산에 쳐들어가고 조선의 패들 말하자면 저 패들 골탕 먹였던 것들을 설명했는데 그리고 나서는 지난번치가 상당히 길었어요. 그럼 한 번 더 반복하고 그리고 나서는 그 후에 붙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하냐 한 문단을 읽고 나서 반드시 그놈을 다시 되읽어가면서 정리를 하고 다음 문제하고 연결시켜가면서 풀어나가야겠다. 그런 방법으로 해왔다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그래서 그 다음에 그 방법으로 해서 부분만 아니라 전체 연결시키면서 부분과 전체 연결시키면서 보는 방법을 보자 해갖고 시작한 것이 그 다음에 122페이지 거기 제1문단 제2문단 그거 밑에 둘째 줄에 있는 제3문단부터 하기로 했던 것인데 급작히 3문단만 하면 안 되니까 다시 또 다시 제1문단, 2문단, 3문단부터 해갖고 이번에는 125페이지까지를 일단 정리를 해놓고 그 다음에 126페이지 또 문단 또 나눠가지고 설명해 나가고 그런 방법을 할까 생각을 합니다. 우선 이제 오늘은 122페이지 밑에 숫자부부터 해야 하지만 앞에 부분하고 연계시켜서 항상 공부를 연결시켜 가면서 사고하고 문장뿐만 아니라 그 사례를 이해를 해야 한다는 점에서 다시 앞에 이 1문단, 2문단으로 나눴던 것을 시작해 볼까 합니다. 보자면 그 122페이지 제일 첫째 줄 유비가 치료 한중하고 거기를 제1문단으로 쓸 수가 있겠습니다. 1문단 쓸 때는 문단 쓸 때 편상 그 로마 숫자 이렇게 짝대기 숫자로 하나씩 해주죠. 그 1문단은 1 짝대기 있는 1. 그 다음에 중간에 있는 조조가 득보 그래서 여기서부터서 8째 줄에 해당하는 것은 조조가 득보 거기다는 두 짝대기 하나 긋고 2개 긋고 하나 긋고 하는 제2문단으로 하고 그 다음에 제122페이지 밑에 둘째 볼 손권 회과 만총 거기다가는 짝대기 긋고 이렇게 3개 긋고 하는 3 로마 숫자로 3으로 하고 그 다음에 123페이지 밑에서부터 둘째 줄 밑에 셋째 줄 때도 방덕이 대착 관제 출진한데 방덕이 그 앞에가 거기다는 짝대기 하나 긋고 V자하고 한단 그 이제 다시 말하면 V자가 5개 5이니까 4가 되죠. 4번으로 쓰고 그 다음에 편상 124페이지 우기서부터서 6째 줄 7째 줄 제2000 앞에다는 다섯의 로마 숫자 5에 해당하는 대로 V자 하나 긋고 그 다음에 거기서부터 또 5째 줄 밑에 보자면 124페이지 밑에서 셋째 줄 그다음에 저시에
정시 8월이라 저시에 쪽은 저시에 있는 데라 거기다는 V자 하나 하고 짝대기 하나 하면 이제 6시로 여섯을 펴고 그 다음에 125페이지 우기서부터서 7개 줄 그다음은 관우가 명장 우금 압입대대 거기 관우가 앞에다가는 V자에다 짝대기 2개 하면 그이고요 7이 되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문단을 보면 저기 제 26회는 전체 내용을 7개의 문단으로 나누어서 단계적으로 설명할 수가 있다 생각이 듭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 문단하고 앞에 문단 뒤를 연결시키는 사고를 발전시킬 수가 있을 것이다 생각이 듭니다. 다시 복습 겸해서 좀 앞에는 빨리 나가고 뒤에는 좀 천천히 나가랍니다. 그럼 122페이지로 보자면 제목이 제26회라고 해갖고 제목이 뭐냐면 문장이 뭐냐면 성이 관심제 관운장이 대수로 관운장 대수 엄칠분 관운장이 큰 물을 써서 큰 물로서 엄칠분 7개의 부대로 나누어져 있는 저도 우리나라 패더를 물속에 빠뜨렸다. 엄은 뭐냐면 큰 물 나온다. 물치기를 온다. 물로 물을 범나오게 했다. 엄이라는 건 물에 빠뜨린다는 뜻으로 그 본물 일단 앞에 있는 이 7줄까지 간단히 읽어가려면 유비가 치료 한중하고 중장이 추존 유비 위황제하였다. 유비가 퇴사불과하였는데 기득 ứng 선주 한중왕하였다. 건한 24년 7월에 유비가 축단칭왕하였다. 봉허정하여서 위태부하고 법정으로 위상서령하였다. 제갈량이 위군사하여 총리 군국대사하였다. 봉관우 장비 조군 마초 항충이 위오호 대장하였다. 이제 이렇게 대충 띄어갖고 읽어놓으니까 글자만 보면서 이런 문장이었구나 하면서 대충 붙이기 보이겠죠. 그럼 이제 그런 걸 풀어갖고 맞추면 문장이 됩니다. 특히 한자는 하나하나가 의미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의미가 결합되어 있으면 2개 내지 수거가 되어 있으면 그놈 가지고서도 하나의 단어와 하나의 글자와 의미가 다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한자는 글자 하나로 한 문장이 될 수가 있고 글자가 여러 개 합쳐갖고 문장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유비가 취로 한중하고 여기 유비가 주어니까 유비는 한중을 취로 한중을 취는 취한다 뺏어서 갖고 지켜서 삼았단 말이에요. 뺏어서 지켜서 삼았단 말이에요. 한중은 앞에서 지도에서 봤으니까 아실 것입니다만 한중은 저기 성도 같이 말하자면 총나라의 수도의 북쪽을 지키고 있는 방어 진지에 해당한 것이니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중장이 중자가 사람이 자 우개도 있고 밑에도 있고 하니까 합치면 무리 중자가 아주 재미있는 자예요. 중장이 도추존 유비 위황제하였다. 중장은 여러 장수들이 중자는 우리 중자니까 여러 장수들이 모두가 다 추존 전자는 높일 조자예요. 받들 추자 받들어 높여서 유비가 위황제 유비를 황제로 위는 된단 말도 되고 정답은 황제를 삼고자 하였는데 황제가 되도록 추존 받들어 올렸는데 유비가 앞에는 추조 나오죠. 뒤에도 똑같은 자지만 여기 의미로 봐는 유비가 퇴사 말을 거절했다는 뜻입니다. 퇴사 불과 사양을 하고 불과
퇴사하여서 거절하여서 불과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황제랑 황제 안 해. 그런데 황제하고 뭐 어쩔 것이냐?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어쩔 수 없으니까 지득 다만 득할 수 있었다. 하였던 지득 응윤 선주 한중왕 단만 응윤 응은단 말이야. 그러자고 윤자는 승낙한단 말이야. 그 다만 승낙했다. 뭐였냐? 면 선주 주자는 한다 본다 그런 뜻이야. 여기서는 먼저 어떤 역할을 한다는 뜻이다. 먼저 한중왕 한중 지역의 왕자리만을 천주 맞기로 응낙하였다. 응윤하였다. 그래서 천자를 해라고 게 내가 어찌 천자를 하냐? 그 천자는 사양하고 한중 왕만 맞췄다 말이야. 그때 언제하면 말하자면 지금 한나라를 조조편이 없을 때 그때 기준까지 해서 그 기준으로 연호를 삼는 것입니다. 건한 24년 7월 그렇게 다시 말하면 그것도 아직은 지금 한나라의 내용입니다. 건한 24년 7월에 연대를 찾아보니까 AD 19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195년에 유비가 축단 칭왕하였다. 유비가 단은 우리 단을 싼다. 우리 단군 단자는 나무 목자에다 썼고 여기는 흑토자 하면서 흑토자는 흙으로 싼 단입니다. 그 단군 단자는 박달나무 단자니까 그것은 박달나무는 그 단자는 나무를 가지고 그 단을 쌓던데 재료가 됐던 것이기 때문에 그걸 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단을 쌓아가지고 그 다음에 하늘의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단 쌓은 거죠. 그래갖고 칭왕 하늘의 고유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유비가 칭왕 나를 이제 왕이라고 하자. 그래서 한왕이 되었다. 그 다음에 허정이라고 하는 신하 이 충신을 태부라고 하는 것을 아주 줬다. 태부는 뭐냐 그러면 왕이 모든 것을 자문을 얻을 수 있는 말하자면 실제로는 왕의 정신적인 문제적인 전문적인 선생입니다. 왕의 자문을 해주는 스승을 말하면 태부라고 합니다. 그 허정이 유비의 스승의 자리를 앉았다. 법정이 상서정이다. 법정이 상서의 우두머리가 됐다. 여기 명령영자도 되지만 우두머리 영자도 됩니다. 영자가. 그래서 상서령이라고 하는 상서들 중에서 제일 높은 자리입니다. 상서는 무엇이냐? 그러면 대충 말하면 요새 말하면 국무위원 장관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장관 중에서 제일 우두머리 장관이니까 말하자면 총리 대신 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상서령이 되었다. 법정이 왕 모시고 있는 강요들 중에서 제일 높은 자리를 차지했다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장수들도 들어가서 그 앞에 있는 옆에까지 전부 다 문관입니다. 그 다음에 제갈량이 위 군사가 되어서 군사는 국군을 동수하기 때문에 사실상 행정도 하고 정치를 하면서도 이 사람은 나누어 보자면 앞에 있는 사람들이 문관이라고 한다면 여기는 국가 안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군사는 무관입니다. 무신으로서 그 총리 군국 대사 군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군대 군자는 지킬 군자예요. 나라를 지키는 큰 일, 국방에 관한 큰 일을 담당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 밑에 총리 군국지사 밑에 보좌한 사람들이 거기 있는 보호장군으로 그리고 관우, 장비, 조운, 마초, 황충을 위 5호 대장 5명을 범같은 장수 제일 높은 5개의 최고 국가 안보회의 전문 장수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5명을 5호 대장 5사람의 대장군으로 봉하였다는 뜻입니다. 여기까지가 문단 내용이 되고 방금 내용이 너무 선명하기 때문에 또 이거 되풀이해서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만 간단히 말하자면은 유비가
한나라를 이어와야 할 것인데도 조조들이 먹어버렸으니까 그러지만 안 세우기는 세워야 하는데 덜컥 내가 세운다 하지는 않고 유비는 사양하고 기회를 두었다가 여론이란다는 지지를 봐가지고 그 다음에 한중왕의 지위를 이어가기 위해서 그 영광을 받들어 가지고 총나라를 튼튼하게 맺는 다음에 다시 말하자면 저기 낙양이나 저기서 중앙에 있었던 망해버린 조조 등에 있어 망해버린 나라를 자기가 세우려고 하는 것임을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덜컥 먹은 것이 아니라 차례차례 여론과 지지를 받아가지고 해나갈 준비를 하고 있다. 따라 일문단에서 알아야 할 것은 이제 유비가 부하들의 지지를 받아가지고